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발전 관저종 환경동아리 페트입니다. 페트는 플라스틱 일리미네이팅 팀의 약자로 주로 환경과 관하여 플라스틱 주간 운영, 밀도차 플라스틱 분리 실험, 그리고 아파트 단지 플라스틱 분리 배출 인식 개선,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관련 기업 건의 등의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저는 임수정, 김세연으로 주로 플라스틱 주간을 운영하였고, 저는 소년으로 플라스틱 분리 실험을 주도하였고, 저는 박현준으로 플라스틱 분리 실험을 보조하였고, 저는 강영찬으로 아파트 분리배출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저는 최지연으로 기업 건의 활동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강릉 영곡초등학교 학생들이 롯데 칠성 음료의 페트병의 라벨에 접착제를 많이 붙이지 말아달라는 건의를 착안하여서 저희도 페트병의 재사용 그리고 절감을 이용하는 행동들을 많이 착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플라스틱 병뚜껑 수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이 활동을 시작한 배경 및 취지는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수거가 힘든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 재활용한다는 점을 착안하여서 이 교내에서도 이 활동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활동의 내용 및 절차로는 먼저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추이를 계산하여 1등 반에게 상금을 지급한 형식이었습니다. 먼저 1차로 진행한 통계에서는 일반이 2,697개의 병뚜껑을 모아서 1등으로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반 학생들의 반응이 과열되어 2차로 진행했던 11월 통계에서는 5반이 3,019개로 가장 많은 병뚜껑을 모았습니다. 먼저 1차 때에서는 저희가 모은 플라스틱 뚜껑의 재질과 세척되지 않은 플라스틱 뚜껑들이 많아 동아리원들이 일일이 먼저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였다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2차 때는 미리 그것들을 공지하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뚜껑 개수가 많이 줄었지만 2차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방앗간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들을 후에 플라스틱 방앗간에 제출하여 치약자개 및 비누 받침 등으로 재활용하여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플라스틱 주간을 운영하며 내린 결론은 먼저 플라스틱 뚜껑이 보편적인 HDPE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이 점을 착안하여 올해에도 플라스틱 날을 운영하여 가장 많은 플라스틱 뚜껑을 모은 반에게 환경사랑상과 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선생님께 건의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하여 플라스틱 병뚜껑 15.3kg을 수거하였으며 온실가스 1.53kg을 감축할 수 있었으며 74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주간 운영 후에 플라스틱을 저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모색을 한 결과 저희가 직접 기업에 건의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에코 절취선이 있는 음료수와 있지 않은 음료수를 먼저 현장 조사한 다음 그 기업에 직접 건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플라스틱 주간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병뚜껑을 사용하는 기업에도 HDPE로 재활용 가능하게 교체해달라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주간을 운영하며 한 음료수 회사를 채택하여 그 병뚜껑을 HDPE로 교체하여 달라는 것을 문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분리배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11월 29일 재활용률이 높은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여 달라는 법에 착안하여 이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종류에 따른 각기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여 한 달 동안 아파트 주민들의 추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한 달 동안은 아파트 분리수거 업체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파트 주민들께서 이 의미에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제도를 학교에도 도입해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진행한 밀도차를 이용한 플라스틱 분리 실험은 이 실험을 주도하신 소년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개선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실험에 대해서 발표할 소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실험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병뚜껑 모으기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병뚜껑별 재질 표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아이디어는 플라스틱의 수지별 밀도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실험에 사용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은 밀도가 다르다는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액체에 두 고체 물질을 넣었을 때
밀도가 작은 고체 물질은 위로 떠오르고 밀도가 큰 고체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성질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혼합물의 밀도는 농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원리들로 인해서 플라스틱을 수지별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실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플라스틱 수지를 종류별로 채취하였습니다. 모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했다는 점에서 실험의 의도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채취한 수지에는 생수병에서 채취한 페트 수지, CD에서 채취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일회용기 몸체에서 채취한 폴리스티렌 수지, 샴푸용기에서 채취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일회용기 뚜껑에서 채취한 폴리프로필렌 수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실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를 조절한 액체 물질에 두 플라스틱 샘플을 담그면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 샘플이 위로 떠오르고 밀도가 큰 플라스틱 샘플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실험 과정은 사진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총 5번의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사용한 실험의 경우 밀도 공식을 활용하여 밀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페트 수지가 밀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폴리프로필렌 수지가 밀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실험 5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수지와 폴리스티렌 수지 모두 하나의 일회용기에서 채취한 수지들이지만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분리될 정도로 성질이 다른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수지별 분리 배출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우리는 플라스틱 수지별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실험을 진행하며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플라스틱 수지들을 분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수지별 분리 방법을 관련 업체에 제시하여 효과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추가 활동으로 동아리 홍보 포스터 제작도 해보았으며 초청 강연 및 보드게임 제작 강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포그래픽도 제작함으로써 추가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제작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이렇게 모든 활동을 마친 후 저희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동아리는 저희의 노력이 작게나마 사람들에게 퍼져 좋은 영향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트 동아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